소유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동아 리버파크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홍의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척 날씨가 좀 미세먼지가 있는데도 이렇게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이렇게 자리를 착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여기 앉아 계신 소유주 분들 중에 이웃도 계시고 오며 가며 상담 받았던 소유주님도 더러 계십니다. 네. 안전한 설명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전 11시, 좀 늦었죠.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시공사 설명회는 추후 공식 카페와 소유주 단톡방으로 녹화 영상을 통해 유튜브 링크를 공지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를 시작한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개월 만에 600장이 넘는 동의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아파트의 세 가구당 한 가구는 이미 벌써 리모델링 사업의 첫걸음을 함께 해주셨다는 증거죠. 빠르면 내년 초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득하기 위해 저희 신동아 리버파크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와 각 협력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이제 왼쪽을 한번 보시죠. 왼쪽 그 현수막에 흔히 말하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분들께서 현수막을 개첨해 주셨습니다. 전 노인회, 전 입대위, 그 다음에 전 분여회장 분들께서 개첨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재건축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지의 경우 상도 1구역 재개발로 이미 그때 당시 기준 3종 일반 주거지역 324%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충족했으며 준공 21년이 경과된 재건축 연한이 30년까지는 약 10년이나 더 지나야 되는 겁니다. 꽤 길죠? 네. 재건축을 하기 위해 10년을 더 방치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연한이 되었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과 1차 안전진단 또 정밀 안전진단 후 정비구역 지정이 끝이 아닙니다. 법인격에 해당하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조합이 설립되어야 합니다. 조합 설립까지만 해도 짧게는 4년에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신동아 리버파크 리모델링 공식 카페에 게시된 그 하루 만에 보여지는 필터 속 녹물, 엔지니어링 마모, 각종 보수 공사, 엘리베이터 고장 및 교체, 지하 주차장 누수, 단지 내 불법 주차 등 저희 아파트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후화된 건축물은 사용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점점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되어 건물의 유지 관리비가 또한 상승하게 되며 건물의 가치, 즉 아파트의 가치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매달 납부하고 있는 공동관리비 내역서가 그 증거 자료가 됩니다. 작년 20년 12월 기준 수선 유지비가 1억 6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매달 7천에서 8천만 원, 1년이면 8억에서 10억 가까운 공사를 위한 공사로 무의미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제 제가 관리비 납부 내역서를 확인했는데 3천만 원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단체 문자를 추진위원회에서 한 달에 매달 7천에서 8천만 원씩 나가는데 이번 달은 놀랍게도 3천만 원이 줄어든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현 입대위 분들과 지금의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 거라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시적인 공사가 아닌,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미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이 안 되는 이 조건에 우리 신동아 리버파크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에 출발해서 저희 추진위원회는 발족한 것입니다. 노량진 일대가 상승하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이 신축으로 들어서고 약 10,000세대 가까운 뉴타운이 형성되는데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 쾌적한 실내외 건축 환경 조성과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저희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량진 뉴타운 형성, 동작구청 종합행정타운 건립, 서부경전철 개통,
노량진 수산시장 복합 리조트와 그 주변 호재와 더불어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하는 지금 이 순간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이미 600명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이미 전국적으로 898곳이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93곳이 조합 설립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유주 여러분 한 명의 동의서가 바로 노량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합 설립 동의서 작성은 추진위원회 사무실과 701동 앞 708동 부스에서도 현재 진구되고 있으니 소유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강조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큰 소리로 소리쳤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신동아 리버파크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귀한 걸음 내주신 대우건설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우건설 리모델링 사업팀에서 온 박철희 과장입니다. 예, 우선 신동아 리버파크 리모델링 사업에 현장 사업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먼저 감사드리고요. 특히 저희 대우건설을 처음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리고 오늘 날씨가 좀 미세먼지가 좀 좋지 않은데 여기 예비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소중한 시간 내주셨으니까요. 그 소중한 시간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일 발표는 한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한 동영상, 리모델링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동영상 한 10분, 그리고 제가 신동아 리버파크에 관한 내용 한 20분, 그리고 리모델링에 관한 질문 시간을 서로 갖는 걸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한 10분 정도 되는 영상 보시고 제 발표, 제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47 건설명가의 자부심, 세계와 경쟁하는 국가대표의 자부심, 대한민국의 주거문화를 리딩하고 업계 최고 역량을 자랑하는 대우건설 리모델링. 이제 대우건설의 모든 자부심과 역량을 리모델링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주거의 가치를 세우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대우건설. 대한민국 리모델링 사업의 선구자, 풍부한 전문성을 통해 업계를 리딩해 나가고 있는 대우건설. 대우건설, 국내 주택 공급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건설 명단입니다. 아파트 시공 능력 평가 1위를 자랑하는 국가대표 건설사로서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는 10대 건설사 중 가장 우수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대우건설 리모델링 분야에서도 기존의 트렌드를 뛰어넘는 혁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센터 빌딩, 남서울 워싱턴 호텔, 영동 세브란스 병원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거듭나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워커힐 프로지오는 최초의 벽19조 아파트 리모델링 사례이자 도급순위 5위권 내 대형 건설사 중 단지형 증축 리모델링의 최초 사례입니다. 대우건설은 2008년 워커힐 프로지오를 리모델링하며 3차원 시공 건물을 진행했습니다. 리모델링 전 복도식 아파트라는 단점을 개선하여 두 세대마다 개별 포호를 적용하고 데크 및 지하 주차장을 통해 주차 대수도 확보하였습니다. 철거 과정을 보시면 먼저 가림막 설치 후 옥탄 및 내부 마감을 철거합니다.
그 다음 내부 벽체를 철거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시공합니다. 내부 평면을 보시면 기존 구조체를 철거 후 좌우측으로 면적을 증가하여 기존 59.7제곱미터에서 변경 후 82.9제곱미터가 되었습니다. 세대 마감 공사는 조적벽, 건식벽지, 창호를 시공 후 단열, 방수, 층간소음 저감대를 시공합니다. 천장고 확보를 위해 3차원으로 기계, 전기 시설을 검토 후 각 실별 우물 천장을 적용하였습니다. 외관 공사는 주차장 골조 공사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새로운 외관 공사 및 커뮤니티 시설, 조경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워커힐 프루지오의 성공 사례 외에도 대우건설은 최근 수지 현대아파트 및 가락쌍용 아파트 리모델링을 수주하여 다양한 외관 특화와 스카이 커뮤니티 그리고 수지, 수평에 더한 별동 증축까지 계획하고 있어 리모델링 절대 강자의 면모를 누각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공사와는 달리 대우건설 기술연구소 연계 및 모든 분야의 담당자로 구성된 리모델링 전담팀을 구성하고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발, 견적 산출, 상품 설계 등 리모델링 토탈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진행,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검증된 리모델링 전문기업 대우건설.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의 경우 준공 3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며 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평균 10년에서 15년이 소요되어 준공 후 약 4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사업이 가능하고 입주까지 수평 증축 시 5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재건축 사업 대비 20년 이상 사업 기간이 단축됩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은 전용 면적 증가에 따른 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며 재건축보다 높은 용적률을 확보하여 일반 분양을 통한 수입 증가로 조합원님들의 이익을 늘리고 리모델링 이후 미래가치 상승으로 인한 시세 상승입니다. 예를 들어 법규상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 재건축 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입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용적률에 제한이 없어 건축 심의를 통과하면 300% 이상으로 시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업성이 극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기부 체납과 소형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 적용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강남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는 초과 이익 환수제 또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조합원 자격 지위 양도가 자유로워 재건축 사업 대비 투자 가치 또한 월등히 높습니다. 검증된 리모델링 기술과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 대우건설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프루지오 특화를 통해 주거문화의 기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빛나다 대우건설 프루지오. 대우건설은 인면 디자인 특화, 커튼홀, 스카이 커뮤니티, 초대형 주 출입구 문추 등 명품 외관 디자인을 비롯해 다양한 시스템 특화와 내진 설계 또한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 환경을 개선, 지상에 차가 없는 간지를 구현하고 충분한 조경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대우건설이 그리는 리모델링 후의 하이엔드 주거 명작을 지금 공개합니다. 도심과 자연의 흐름을 재해석한 프루지오만의 외관 인면 디자인을 통해 멀리서도 눈에 띄는 인면을 완성합니다. 고급 외장재인 알루미늄 시트와 시간에 따라 아름답게 빛날 프레스티지 아트월, 지역의 중심으로 거듭날 메인 주동 디자인 로얄 랜드마크 타워, 웅장한 스케일에서 누리는 정상의 스카이 커뮤니티 그랜드 스카이, 그리고 강인한 직선으로
조형미를 살린 초대형 민주 마제스틱 게이트는 조합원님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자연으로 가득 채워진 사계절의 감동으로 조합원님을 초대합니다. 자연 속 예술적인 조형미를 더한 공간 키네틱 아트 가든, 드넓은 잔디밭과 별들이 잠드는 연못이 조화로운 조경 공간 그랜드 필드 가든, 그리고 다양한 친환경 놀이기구로 구성된 숲속 놀이터 마운틴 플레이 가든에서 아이들의 꿈이 커져가고, 단지를 둘러싼 푸르지오만의 가든길 특화를 통해 도심 속 산책의 여유를 느끼십시오. 조합원님의 다양한 연령과 취향까지 고려한 명품 커뮤니티 공간, 활력 넘치는 생활이 펼쳐질 피트니스 센터, 단지 안에서 즐기는 골프 클럽, GX 클럽, 이웃과 함께 누리는 차 한잔의 여유, 그리너리 스튜디오, 그리고 오직 입주민만을 위한 정상의 가치, 스카이 커뮤니티에서 프라이빗하고 럭셔리한 커뮤니티 정수가 펼쳐집니다. 대우건설은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바닥 구조가 아닌 스마트 3중 바닥 구조 기술을 보유하여 이를 활용한 기술력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합니다. 거실에는 하이브리드 LS 창호를 적용하여 외부 소음 차단과 단열에도 탁월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제어하는 스마트 시스템, 대우건설의 스마트 IoT 시스템은 삼성과 LG와의 기술 협업을 통해 가장 앞선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세대 내부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를 전반적으로 컨트롤 가능하며 국내 주요 플랫폼을 최다 연결, 그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렇듯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기술력을 통해 주거문화 진화의 흐름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그리는 풍요로운 미래사, 이 모든 것을 누릴 다음 차례는 바로 조합원입니다. 대한민국 리모델링 리더 대우건설, 조합원님의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동영상을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의 좀 일반적인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에도 좀 중복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건 조금 너그러이 발표 관계 내용상 필요한 사항이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다면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할 거며 그 누군가가 한다면 어떻게 해야 그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신동아 리버파크 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요, 그 주변 현황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 주변에 1호선, 그 다음에 7호선, 9호선 지하철역이 뭐 인방에 5분, 10분, 15분 안쪽으로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뿐만 아니라 뭐 중앙대학교와 숭실대학교라고 하는 종합대학도 위치하고 있고요. 그 서울에서는 좀 친식 종합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곧 개발 시작하게 될 노량진 뉴타운이 바로 인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강 조망도 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노량진 그 신동아 리버파크는 그 최적의 위치고 그 잠재력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 최적의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지 내
평가는 시세 평가는 저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뭐 상도 노빌리티는 16억 뭐 중반까지도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 이렇게 단지 노후화로 인한 뭐 점점 열악해지는 주거 환경을 써놨는데요. 쉽게 말해서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점점 21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점점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새 아파트로 바꿔야지 가장 좋은 건데요. 지금 현재 상황상 재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뭐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신동아 리버파크 우리 아파트는 결국엔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리모델링이 최선의 선택이다, 최선의 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럼 저희 신동아 리버파크 왜 해야 되는지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은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다면은 얼마나 걸릴 건지 한번 시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그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제 규제, 또 분양가 상한제 규제 등으로 인해서 각종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신동아 우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좀 더 재건축이랑 리모델링이 차이점을 한번 더 잠깐 더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용적률도 제한이 있고요. 재건축은 두 번째 초과이익 환수제도 있고 또 지부 체납도 해야 되고 땅도 뺏기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도 추가로 또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지위 자격을 매매하거나 할 때도 약간 법적으로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사업은요, 용적률 제한이 우선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 체납이라든지 소형 임대주택 의무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뭐 착공이 됐든 이주를 했든 공사를 하고 있든 등기지 자체가 멸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01동 101호 예를 든다면 등기 자체가 멸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좀 간단한 신문기사를 스크랩한 건데요. 그 용적률이 일반적으로 재건축이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한 180%? 뭐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단지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 185%를 넘게 되면은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런 일반적인 상황으로 저희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 우리 신동아 리버파크는 현재 자체가 324%.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건축이 힘든 상황인 거죠. 한번 사업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에도 있었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재건축은 한 40년 이상, 그것도 최소입니다. 30년이 돼야지 시작할 수 있고 30년이 돼서 시작한 단지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리모델링 사업은 뭐 15년 이후엔 가능하고 저희 아파트도 21년 됐으니까 그 자격은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한 20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한 40대 20 최소한으로 두 개 잡았을 때 그래도 한 50% 이상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우리 신동아 리버파크 우리 아파트는 언제쯤 진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냐 한번 살펴봤는데요. 쫙 보니까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는데 2028년 6월이더라고요. 그것도 바로 동의서 진구하고 리모델링 조합 바로바로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공사기간 3년으로 감안했을 때 한 2028년 한 6월인가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으로도 그러니까 최단기간으로 잡았을 때 한 2028년이니까 지금으로도 한 8, 9년, 90년 있어야지 저희가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저희 이 아파트 자본금을 깔고 있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가능한 빨리 진행하고 하는 게 여기 입주자 예비 조합원 여러분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이 신동아 리버파크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시공해야 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써있지만 대우건설 직원이니까요. 물론 대우건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그러면 진짜 왜 대우건설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한번 한 두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우건설은 검증된 리모델링 경험과 실적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 보신 동영상에도 보셨겠지만 2013년 저희 일신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국내 최초 벽식 구조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워커힐 프로지오를 준공하고요. 그 이후에도 올해 5월달 역대 최대 리모델링이었던 가락쌍용 1차를 컨설로 해갖고 수주를 했습니다. 연이어 아까 동영상에 주로 나왔던 그 리모델링 단지인데요. 용인 수지 현대 아파트를 연이어 6월달에 수주하면서 현재 저희 리모델링 사업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 건설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대우건설은 아파트만 리모델링해?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우 센터빌딩 서울역 앞에 있던 대우 센터빌딩을 리모델링 했고요. 지금 이름은 서울스퀘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 호텔이든지 각종 병원 등등을 리모델링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대우건설은요, 리모델링 사업을 선도하고자 올 초 3월 달에 리모델링 팀을 신설했습니다. 리모델링 팀을 신설했는데요. 저희는 영업뿐만 아니라 사업 관리, 시공 검토, 구조, 설계, 견적까지 다 총망라한 전문가로 구성된 리모델링 팀을 구성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 건설사와는 인류 건설 10대 건설사는 다르게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빠르게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캐치하고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팀을 구성해서 계속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왜 계속해서 대우건설이 이 리모델링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를 리모델링 해야 되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우건설은 대한민국 대표 주택 건설 명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좀 보시면요. 지난 한 10년 동안의 그 아파트 시공 능력 평가 1위인데요. 대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간에 했는데 다시 올해 1위를 차지했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 공급 실적 자체도 1위입니다.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한 25만 세대 이상, 타 건설사는 인류 건설사는 2배 이상도 되는 그런 공급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기술이라든지 노하우가 많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한민국 살기 좋은 아파트 대통령상 최다 1위, 현재 저희가 7회를 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까는 리모델링만 하냐 그랬는데, 그러면 너네 아파트만 지어?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기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이나 알제리 쪽에 그 신도시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최첨단 발전소라든지 아시다시피 부산과 거제도로 있는 거가대교, 침매터널, 그리고 각종 국내외 랜드마크적인 건축물도 시공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건설사 중에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또 누가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만약에 대우건설이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를 최소화하던 경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줘요. 그거 이따가 좀 질문 시간에 한번 여쭤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신동아 현대 입주민들께서는요, 이런 고민이 있을 겁니다. 21년 되다 보니까 좀 노후화됐을 거고요. 또 특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단지 자체가 근처 주변의 단지보다 평가가 저평가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위 세대 특가입니다. 우선 한강 조망 최대한 확보하고요. 편의성, 수납성, 뭐 다 평면 합계를 세대 평면을 최대한 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망형 강화 시스템 창호, 이런 유리 난간이나 해갖고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최신식 트렌드인 호텔식 건식 욕실 및 세대 크린존도 설계하고요. 또한 드레스룸, 파우더룸 등을 설계하여 수납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고급 외장재를 사용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사용하여 아파트 외관 및 조경을 특화하여 이 지역의 첫 번째 넘버원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디자인으로 계속 시공하고 있고요. 만약에 디자인이 그때 28년, 29년에 바뀐다면 모든 건 다 트렌드 업해갖고 그때 상황을 다 반영할 거고요. 또 웅장하고 거대한 이런 문줄을 설립함으로써 시공함으로써 저 문줄을 지나실 때마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이 아파트 사는구나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대우건설만의 세련된 외관 디자인은요, 그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런 그 외부 디자인 회사나 등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프루지오만의 조경 디자인으로 티하우스라든지 석가산 아니면 단지 내 산책로를 조성해서 마치 공원이나 리조트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조경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대 보셨고요, 외관 한번 보셨고요, 그다음에 그 조경 한번 봤는데요.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자체가 대부분 커뮤니티가 점점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 한번 보시면요, 커뮤니티 그것도 호텔급 이상의 하이엔드 커뮤니티를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솔직히 그 한강 조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스카이 라운지를 만든다면 거기서 차 한잔 하시면서 그 한강을 볼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으실 거고요. 또 올해도 불꽃놀이는 안 하지만 불꽃놀이도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히트니스라든지 골프 클럽 등등 기본으로 다 들어갈 거고요. 실버 라운지라든지 도서관 등등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주차장은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세련되고 편안한 느낌으로 좀 리모델링하고 또 문콕 걱정 없는 광폭 주차장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차 주차 공간을 어디 찾지 않아도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 주차 유도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서 동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그 스마트 시스템을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의 업무 협약을 체결해갖고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는 즉시 각각 단지에 적용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때 28년, 29년 되면은 좀 더 좋은, 지금도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평가된 신동아 리버파크에 같이 저희가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 프루지오 아니면 프루지오 서밋으로 그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달도 아직 안 됐는데요. 한 10월 말이었으니까 얼마 전 여기 노량전 유타운 5구역에 저희 대우건설이 서밋 더 트레시아라는 단지명을 가지고 얼마 전 수주를 하였습니다. 우리 신동아 리버파크도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할 만한 입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추후에 만약에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고 서밋 또는 프루즈를 단다면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그 수의 차익만 편안하게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누가 뭐래도 아파트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입지입니다. 입지. 입지고요. 두 번째는 점점 그 강용 중요도가 세지고 있는데요.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프루지오가 서밋이 각 지역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대표 한 3개 정도만 뽑아봤는데요. 서초 프루지오 서밋, 서초동 시세 1위. 분당 최고가는 판교 프루지오 브랑굴. 과천 서밋. 이렇듯 프루지오와 프루지오 서밋은 각 지역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후 만약 대우건설이 시공하게 된다면 여기 신동아 리버파크 예비 조합원님께서도 충분히 시세 차익은 누리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리모델링 사업이 계속 진전될수록 그 시세가 좀 급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둔촌 1단지 보시면요. 둔촌 1단지가 이제 이주를 하고 착공을 이제 얼마 전에 했는데요. 벌써 한 7억 5천 정도의 프리미엄 붙었고요. 그다음에 개포 8단지는 얼마 이제 10월 달에 준공하게 될 개포 우선 9차 포스코에서 시공한 돈 13억 이상 붙였고요. 그 청담 C단지는 청담 저건 아이파크입니다. 16억 이상 붙인 상황입니다. 이렇듯 리모델링 단지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건축과는 다르게 그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껏 신동아 리버파크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 해야 되며, 언제 해야 되며, 누가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누가 한다면, 저희가 한다면 어떤 식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더 많은 말씀 나누고 싶으면 시간 관계상 좀 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동아 리버파크 리모델링은 사업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서를 걷고 있는 걸로 지난달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합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요, 바로 이주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착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합 설립된 이후에도 시공사도 뽑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합 내 설계사, 시공사 등등과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조합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 그런데 조합이 그렇다고 그 최악 경우 솔직히 중단될 수도 있는 거고요. 중단되더라도 이렇게 조합원 각 여러분들께 돈 내놓으라고 하실 수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돼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레 겁먹지 마시고 조합 설립한 후에 좀 더 발전된 모습 보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동의를 거둬야 되니까 그때 노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저없이 조합 설립을 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합 설립된 이후에도 저희가 됐든 삼성이 됐든 GS가 됐든 좋은 조건에 좋은 시공사 만나셔서 꼭 입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저희 대우건설이 함께 응원하고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저희 질문이면 시공사에서 받고요. 아니면 정비사라든지 추진위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쪽에 와서 말씀해 주세요, 최우주님. 네, 여기는 설명회를 드리러 온 거지 선생님과 논의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말씀하세요. 질의응답 시간이니까요. 자유롭게 오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자야, 반대자. 선생님은 나중에 제가 따로 정비업체한테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질문을 제일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네, 뻔한 거야. 경비에 대한 거야. 경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해. 네, 질의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거는 그
분담금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노량진 8구역에서 대림이 이제 시공사 선정되는 조건으로 네. 1,000억 원 사업비 뭐 무이자 대여라든지 네. 그리고 이주비 추가 지원 등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림을 좀 이쁘게 짜서 시공사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우건설에서 워커힐 그 리모델링 사업 수주하실 때도 이런 비슷한 조건들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때가 이제 2000 보통 9년 뭐 그때쯤 다 수주를 한 건데요. 그때 상황이랑은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무조건 1대1로만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이 공사비가 들어가고 사업비가 들어오면 그 분담금을 그냥 거의 엠빵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리모델링은 좀 사업 자체가 조금 많이 시간이 되면서 바뀌면서 아시다시피 세대수 한 15% 정도는 추가로 증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틀린 상황이고 또 시장 상황 자체도 틀리기 때문에 좀 그거는 비교해서 뭐라고 딱 답변 드리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지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예, 맞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 제안서 결국에는 나중에 시공사를 고르실 때 각 시공사에서 뭐 A, B, C가 있으면은 각 제안서를 제출할 거예요. 그 제안서에는 뭐 대여금이 10억이다, 1000억이다, 100억이다. 우리는 이주비를 뭐 LTE 그 40%만 주겠다. 아니다, 우리는 곱하기 2에 80% 주겠다. 각 시공사별로 각각 그때 제안을 드릴 겁니다. 예, 그때 시공사 선정할 시기에 뭐 시장 상황도 봐야지 저희가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 뭐 A로 해드리겠습니다, B로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뭐 답변드리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뭐 스카이 그 전망대도 안 하고 뭐 또 안 하고 뭐 안 하고 이런 제2안이 필요하다니까. 제2안. 네, 지금 제 2안이라고 하는 건요, 소유주님. 우리 소유주님하고는 전화를 제가 많이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찌됐건 건축 심의까지의 그 과정을 통해서 커뮤니티 개설의 유무를 사실 소유주 분들이라든지 그다음 비용적인 측면을 상당하게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하는 거지. 지금 저희가 안내드린 설계 책자에 포함된 안내 설계안은 그만큼 저희 단지가 그렇게까지 변화 가능하다는 모습을 저희가 담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게 절대적인 그 그리고 지하도 네, 변화의 요인이 물이 아닙니다. 있어서 5층, 2층을 하지 못한다면서. 네네. 그거는 안 하면 또 비용이 절감될 거야. 소유주님께서는 제가 맨 마지막에 따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마이크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43평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50평대로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별도 세대 그런 식으로도 이제 옵션으로 물론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은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들었는데 그럼 보통 그렇게 이제 별도 세대가 되면 그게 법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고 그 별도 세대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임대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추진위원회를 도와서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세종코퍼레이션의 김정국 부장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세대 분리형으로 설계를 하는 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많은 43평형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세대 분리형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전매를 하신다기보다는 임대사업 쪽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전매하는 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보통 한쪽 라인이 다 43평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1층에 있는 사람은 나는 그냥 같이 쓰고 싶다. 2층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별도로 해줘.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직 설계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파트에서 설계사랑 같이 일을 하는 데이터로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한 가지 타입으로 정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합원분들을 나중에 이제 소유자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어느 분들은 뭐 세대 분리형을 원하고 어느 분들은 통합형을 하겠다 했을 때 결국은 다 들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나마 다수결의 의견이 좀 많은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세대 분리형을 하고 싶은데 통합형은 싫다라고 하시면 거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좀 많은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모든 단지가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다양하게 지어드리고 싶고 모든 니즈를 충족시켜드리고 싶지만 그게 설계상으로도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구조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 그 수업 설립 전인데 이렇게 와서 설명해 주셔서 대우건설 감사드리고요. 그 현재 대우건설이 그 인수가 된 것으로 중공건설인가요? 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같은 이름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로 대우건설이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3월에 리모델링 팀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뭐냐면 지금 다른 건설사들도 계속 같은 형태로 리모델링 별도 추진 팀들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그 사례들,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팀을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꾸릴 때는 뭔가 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대우건설에서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최근에 들어서야 별도 팀이 구성되었다는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 타사의 사례도 알고 계시면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중흥건설에는 저희가 뭐 곧 인수될 예정이고요. 인수되더라도 어차피 중그룹 내에 들어가는 거고 중흥건설과는 뭐 통폐합은 전혀 생각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 자체도 그냥 프로지오는 별도로 갈 거니까 그거는 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리모델링 중공업 단지가 한 13개 정도 있습니다. 13개 정도 있는데요. 2012년 이후로 한 거는 한 5개 있습니다. 그 5개는 청담동에 2개 있고요. 그다음에 대치동에 1개, 당산동에 1개, 그다음에 저희가 한 광장동 그렇게 1개 있습니다. 그 대부분 그때 리모델링이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 자체가 많이 틀려졌고 그 당시에는 2008년, 2009년도에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2008년, 2009년 부동산 사태로 해서 그 리모델링 사업은 전부 다 중단된 상황이었고요. 그 중단된 것 중에 한 5개 정도만 공사를 해서 준공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 자체가 그때는 저희 대우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사에서 솔직히 뭐 쌍용 빼고는 거의 다 손을 뗀 상황이었고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다시 재건축 제재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시 새 집은 지어야겠고 소비자들이 리모델링을 찾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뭐 저희 대우뿐만 아니라 뭐 삼성, 현대 각종 10대 건설사들이 뛰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3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모델링 팀을 신설하였고요. 저희보다 빨리 계속 있었던 포스코나 쌍용은 그 전부터 운영을 했었고 저희랑 지금 현재는 뭐 현대, 뭐 현산, 롯데 등등도 다 대부분 한 10대 건설사 중에 7, 8개 건설사들은 리모델링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팀을 운영 안 하더라도 그 사업은 뭐 다른 팀 내에서 파트별로 운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모든 그 아파트들, 그러니까 수요가 많다, 지금 그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기업들이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2가지만, 다른 건 뭐 잘 모르겠고요. 이게 지하를 파게 되잖아요. 그 설계 도면을 보면 지하를 파는 게 가장 비용도 많이 들고 위험성도 되게 많을 텐데 안전성에 무리가 없는지에 대한 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여기에 거주하고 있진 않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층간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리모델링으로 해결할 수가 있나에 대한 사실 퀘스천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는 좀 궁금합니다. 우선 시공법은 그 지하 주차장은 지금 주차장은 거의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고요. 제가 이 신동아 리버파크 직접 도면을 아직까지 설계나 그 설계도를 못 봤기 때문에 100%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리모델링은 다 주차장은
전면 철거 그리고 전면 다시 새로 짓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뭐 시공 방법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지금 말씀드리긴 되게 좀 복잡하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얼마 전이 아니라 11월 달에 이번에 준공하는 포스코의 대우 개포 우선 9차 준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10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비슷한 공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안전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청담 아이파크라는 그 청담 두산인가요? 청담 두산 리모델링 아파트가 있는데 청담대교 바로 앞에 거기는 지하 주차장이 원래 2층이었는데 아마 한 개층을 더 팠을 겁니다. 그건 뜬구조로 해갖고 그 원래 있던 구조물 자체를 받치고 땅을 파낸 그런 공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에는 뭐 그런 준공 사례가 있으니까 뭐 저는 됐다고 뭐 어느 정도는 답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죄송합니다. 층간 소음은 뭐 모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모든 건설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각 건설사마다 각종 뭐 특허라든지 뭐 등은 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점점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우건설도 거기 아까 동영상에다 잠깐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 특허 하나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LH랑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경청을 심각하게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 그 소유주분들께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그 공사 금액입니다. 공사 금액.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감히 여기 참여를 하시려면은 당연히 그 여러 건설사들이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단가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대우에서 돌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단가가 싸다고 해가지고 집을 어영버영 지을 생각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한마디로 자재는 최고 좋은 걸로, 그 다음에 시공도 최고 품질로 해서 저단가로 너무 회사 이혼 생각 마시고 대우에서 저단가로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이 단지 저희 도면 아직 기본적인 도면 못 본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사비가 100만 원이다, 평당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많은 말씀은 솔직히 드리기 힘들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뭐 다 신문 기사 뭐 조금만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모델링 사업 평당 한 500, 700까지도 가는 상황입니다. 그건 근데 단지마다 단지 규모라든지 단지 뭐 주변 상황, 그다음에 뭐 얼마나 노후가 됐느냐, 또 설계가 어떻게 돼 있냐 등등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아파트 저희가 뭐 500만 원에 짓겠습니다, 600만 원에 짓겠습니다 말씀은 절대 못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더 첨언 드리자면, 결국에 시공사를 선정할 때 각 시공사에서 제안을 할 겁니다. 우리 평당 뭐 700만 원에 지을게요. 대신 뭐 창호는 뭐 2창호 쓸 거고요. 뭐 스카이 라운지는 이렇게 지어드릴 거고요. 뭐 밑에 뭐 세대 뭐 마감은 뭐 주방 가구는 뭘로 해드릴 거고요. 아트월은 뭘로 해드릴 거예요. 등등 그런 내용들이 다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막 100페이지, 200페이지 하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은 아마 그때 그 제안서를 뭐 A, B, C 내면은 각각 내용도 틀릴 거고요. 각각 공사비도 A는 700만 원이라고 할 거고, B는 뭐 500만 원이라고 할 거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C는 뭐 600만 원이라고 할 겁니다. 그때 뭐 최저가로 저는 안 하는 거 알고 있고요. 그때 여기 조합원님들이 고르시면 됩니다. 나는 돈 많이 내고 최고 좋은 거 할 거야. 아니야, 나는 그냥 600만 원짜리인데 이게 더 좋은 거 같아. 뭐 그때 고르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공사 고르시면 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사실은 저도 이 건설업에 한 50년을 일을 한 사람이에요.
현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대우를 가장 제가 신뢰를 합니다. 국내에서는 그나마.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건설사에서는 많은 그런 그 공사 금액에 대한 시공에 대한 그런 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선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완벽하게 공사를 내가 꼭 건설해서 대우에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음에 입찰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우리 신동아디오 파크에 좋은 집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회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유주님 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시공사 선정까지 또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총회까지는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조합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 소유주분들의 영원이 66.7%에 해당하는 약 1126장이 거쳐야지 진구가 돼야지 설립이 되고 그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유주님 뭐 질문 있으실까요? 내가 질문하면 안 돼? 네, 여기 앞에 소유주님. 저희가 브랜드가 대우건설이 2개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개의 브랜드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이주비 관련한 얘기들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추주하신 때의 조건을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시다시피 프로지오 일반 아파트인 프로지오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프로지오 서밋 있습니다. 예, 그 자체적으로 솔직히 저희가 제안하거나 할 때는 회사 자체적으로 요 지역 입지를 솔직히 제일 많이 보고요. 이 입지는 서밋을 달아도 뭐 추후에 잠재력이 있겠다. 저희 회사도 뭐 어느 정도의 그것도 홍보도 돼야 되고 뭐 입주자 여러분들께도 뭐 그런 시세 차이나 기타 등등을 누르셔야 되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바탕하고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뭐 과천, 그다음에 서초, 반포에만 하다가 얼마 전에 그 노량진 그 5구역의 서밋으로 하이엔드로 제안을 해서 수준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주비 관련해서는 법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시세 40%까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시공사 제안서를 보면은 뭐 더 해드리겠다, 더 해드리겠다는 제안서에 각각 내용이 있는데요. 우선 가천이랑 여기 노량진 사항만 한번 말씀드리면 제시거 가천은 저희가 그 특수법인 회사를 설립해서 14억인가 15억까지 해드리겠다고 해갖고 저희가 GS를 누르고 그 조건이 좀 좋아서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노량진 5구역은 그 LTV가 40%인데 나머지 40%를 대우건설 신용보증으로 해서 해주겠다라고 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냈습니다.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잘못 혹시 착각하고 계신 게 저런 근거 없는 현수막을 걸므로써 아직 선택의 기로에 계신 분들이 사실 대다수입니다. 특히 어르신분들은 진짜 재산권에 침해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많은 어르신분들을 현혹시키는데요. 사실 이주비라는 거는 그 40% LTV에 해당하는 40%를 제가 내 개인이 담는 게 아니라 시공사 담보대출이든 은행에서 저당 대출을 일으켜서 40%를 받고 그 이상의 것은 이제 시공사 입찰 제안서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입찰할 때 가장 좋은 조건, 가장 최저 금리를 적용되는 시공사를 저희 주민 총회 통해서 선정하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소유주님? 네, 우리 소유주님은 제가 직접 따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아니 다른 거 네, 말씀하시죠. 우리 대우건설 수고 많으셨는데 그 지금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전세값이 막 올라가 치솟고 있거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전세 하려면 여기 10억 원 줘야 될 텐데 그 40% 플러스 40%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법적으로는 지금 40%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제가 뭐 그건 여기 월세 입찰 40% 제한서를 하면은 하는데. 나머지 40%를 해주겠다는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예. 그 노량진 5구역에서 저희가 그런 제안을 했다는 말씀 드린 거고, 요 만약에 저희가 들어온다면 뭐 40%에 뭐 플러스 뭐 100%를 더 드릴지 아니면 40%로 끝낼지 이거는 제안서를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릴 수 없죠. 제안서를 뭐 제안서 있잖아요. 네. 그 제안서는 여기서 홍 회장께서 무슨 조건을 제시해요. 전망대 하지 말라. 그리고 지하 뭐 그 하지 않은 조건으로 하면 얼마고 그 전망대 하면은 얼마고 이렇게 이쪽에서 지침을 준 대로 뭐가 네, 나오죠. 만약에 그 조합에서 입찰 지침이 뭐 A, B, C 안으로 내라고 하면은 각 시공사는 그렇게 제출할 겁니다. 아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이거죠. 입찰 지침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죠. 단 근데 소유주님께서 걱정하고 항상 질의하신 게 입찰 제한서의 금액과 그에 따른 플러스 알파가 얼마냐라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여기 대우 말고도 여러 건설사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 제안서에 들어가는 사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공개 석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당연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뭐 스카이 이런 거 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비트니스 뭘 한다. 뭐 네, 좋은 네, 네. 거 뭐 공동 설비를 지하에 설치한다. GX 뭐 룸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은 얼마냐? 하게 되면은 얼마냐? 하게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런 이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을 써붙이는 걸 내가 읽어보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상당히 있더라고. 그 경비 문제야, 전부.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야지. 지금 600세대가 됐다고 해서 1200세대를 올리기가 정말 어렵다고 나중에 1000세대 넘어가기가 어렵다니까. 동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나는 반대 입장도 아니고 처음부터 하고자 하는 사람에 속해 있는데 지금 자꾸 기울어진다니까? 아니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그 소유자님들께서 혹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많이 뭐 질의해 주신 것 같고요. 답변은 충분히 배우분들로서 많이 답변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후 2시에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또 참석하셔서 또 똑같은 홍보 설명회를 할 겁니다. 또 주변 분들에게 들으신 거 많이 입소문 내주셔서 오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좀 날씨도 오늘 조금 안 좋고 했는데 저희의 요청에 흔쾌히 자료도 준비해서 와주신 대우건설 임원진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설명회를 이렇게 마치고요. 대구로 돌아가셨다가 저녁 식사 하시고 오후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